사기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인 이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정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 문재인 등 자기를 불법적으로 찍어 누르던 자기의 상급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단기 필마로 싸워 승리한 자가 바로 당시의 검찰총장 윤석열입니다. 그는 그 후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후 20년 동안 함께 손잡고 일하던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일개 검사장급에 불과한 검사였습니다. 그 위에는 기라성 같은 선배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을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으려 한다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 할 것입니다.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당시 민주당의 거센 질의에 주눅들지 않고 대받아침으로써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행적은 우리에게 그의 장점은 고작 그 해놀림뿐이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윤 대통령의 힘이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그때까지 정치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였기에 윤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그는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국힘당 대표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것도 윤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윤 대통령과 손잡고 그를 잘 뒷받침해 왔더라면 그는 무난하게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국힘당 지지 유세를 할 때 그를 지지하는 군중들의 한호에 이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恩인인 윤석열을 조기에 쫓아내고 대권을 장악하려는 헛된 야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 본인 한동훈, 그의 처 진원정, 그의 모, 그의 장모, 그의 딸 이름으로 게시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과 영부인 김건희를 리얼하게 비난하는 글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그는 누가 위 글을 게재했느냐는 물음에 끝까지 벙어리 전술로 일관하였습니다. 예컨대 위 게시글은 김건희는 개목줄로 묶어서 가둬둬야 해. 그래도 안되면 단두대로 윤석열 이 덩신은 자기 마누라 하나 통제도 못해. 얼마 안 있어 권한 행사도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척건으로 김경률, 진중권 등 좌파들을 끌어들이고 장해창, 도태우 등 쟁쟁한 우파의 투사들에게 극우파라는 프레임을 씌워 퇴출시켰습니다. 극우파란 폭력적인 방법으로 좌파를 탄압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일 뿐 좌파들이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영역, 예컨대 5.18을 비판한다고 하여 극우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의 우파 투사들 제거 조치로 이득을 본 자들이 국힘당 내 좌파 및 좌파 정당인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은 108석의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은 192석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후 민주당 등 좌파들은 수적 우위를 무기로 입법폭주, 노랑봉투법, 양곡법 등 좌익 입법 국회 통과, 예산폭주, 정부가 일을 못할 정도로 예산삭감, 탄핵폭주를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오레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국방대학원 교수 출신 장재원 박사, 공병호 박사 등 전문가들의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개표 주장, 김규헌 전 국정원장 등의 중앙선관위의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개표 보고 및 판사들의 선관위원장 겸직 등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전산검정 신청 기각 등으로 부득이 영장 없이 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려고 윤 대통령이 내린 고독한 결단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위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힘당 대표로 있던 한동훈이 배반하여 민주당에 동조함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한동훈은 그가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공천을 준 20여 명의 소위 친한파들에게 지시하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은인인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무표정하게 걸어나오던 그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은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이므로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 했던 것은 그렇게 비난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힘당 당대표를 역임한 한동훈이 자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국힘당 비대위원장, 당대표의 길을 열어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도록 한 것은 배은망덕의 극치를 달리는 살모사의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를 해모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공통되는 인간 심리입니다. 우리는 동양에서는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배은망덕한 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살모사같이 아무리 현란한 수식어로 변명하려 해도 그것은 적어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한동훈에 대하여 국민의 75%가 해모감을 갖고 있다고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하루빨리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그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억지로 부인하며 국힘당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지리멸렬 상태이기는 하나 국힘당은 정통 보수 정당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통 보수당의 대표로 배은망덕의 극치를 달리는 살모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는 국민 78%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비록 대선에서 실패하긴 하였지만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는 국민들의 내리에 청렴결백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환생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일 잘하는 지도자, 진정으로 약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낙선하긴 하였지만 성공한 지도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인도의 간디에 못지않은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징그러운 살모사가 야당 지도자가 되느냐, 청렴결백한 서민의 지도자가 야당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배신자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날아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평안하소서. 끝.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